경제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박종훈의 경제 시그널. 경기가 외환위기보다 더 나쁘다, 이런 기사가 하루가 멀다고 쏟아져 나오고 있죠. 하지만 지표만 보면 좀 아리송한데요.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2.9%로 2017년 한 해 동안의 경제 성장률인 2.8%보다는 높았거든요. 고용률도 지난 1월보다는 2% 가까이 회복이 됐고요. 또 몇 달 전 문제가 됐던 청년 실업률도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지난 6월에는 9%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최악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했던 2015년, 16년보다는 지표상으로는 좋아진 겁니다. 또 이 미중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5달 연속 수출 500억 달러라는 사상 초유의 기록도 세웠죠. 자, 이처럼 지표만 보면 아직은 이 최악의 경기라는 게 실감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심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측면이 많아서 아무리 지표가 좋아도 지금처럼 경기가 나쁘다, 이런 기사가 계속 되풀이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누가 돈을 쓰겠습니까? 정말로 지갑을 닫게 돼서 극심한 불황이 찾아올 가능성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죠. 더구나 우리나라 경제는 1972년 이후 지금까지 10번의 경기 순환을 겪으면서 호황과 불황을 반복했는데, 지금까지 확장 국면, 경제가 좋은 국면은 평균 31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11번째 경기 확장 기간을 겪고 있는데, 이게 무려 지난 5월까지만 쳐도 63개월째예요. 그러니까 평균의 2배가 훨씬 넘습니다. 자, 물론 호황의 강도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경기 확장기냐, 이렇게 생각은 되실 겁니다. 하지만 통계상으로는 역대 기간으로는 가장 긴 확장기를 겪고 있는 건데요. 자, 반대로 생각해보면 경기 확장이 이례적으로 길었던 만큼 이제는 경기 수축에 대비는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처럼 너도 나도 불황을 말하는 지금의 시대, 이 시대에서는 과연 1등만 살아남고 후발주자 또는 경제적 약자 2등, 이런 사람들이 역전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을까? 역사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오히려 극적인 역전, 이게 언제 일어났냐 봤더니 호황기 때보다 오히려 불황기 때에 더욱 활발하게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그 사례가 너무나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로 시리얼 시장에서 대역전 사례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자, 우유만 부으면 간단한 한 끼 식사가 되는 시리얼, 이건 지금 세계인들의 아침 식사로 많이 자리를 잡았죠. 그런데 이 애초 시리얼은 일반인들을 위한 식사가 아니라 요양원 환자들의 요양식으로 개발된 식품이었습니다. 무려 1894년, 진짜 역사가 오래됐죠. 세계 최초로 이 콘플레이크를 개발해서 시리얼의 기초를 다진 사람은 미국의 의사이자 의학 박사였던 존 켈로그와 그의 동생 윌 켈로그였습니다. 그런데 이 켈로그 형제가 시리얼을 개발한 게 무슨 의도했던 게 아니라 정말 우연이었어요. 당시 종교에 심취해 있던 켈로그 박사는 곡물로 만든 담백한 음식을 먹어야 환자들이 정신건강에도 좋고 또 이 종교에서 강조하는 금욕생활에 좋을 것이다, 이런 신념을 갖고 새로운 식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온갖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만든 지 오래된 밀가루 반죽을 실수로 뜨거운 롤러로 누르는 바람에 그만 이 밀가루가 딱딱하게 굳어지고 말았어요. 자, 음식을 망쳤으니까 당연히 버려야 했지만 요양원 운영할 예산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돈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켈로그 형제는 이 딱딱하고 이상한 음식을 환자들에게 그만 식사로 제공을 했습니다. 자, 켈로그 형제 불안초조했겠죠.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아니 이렇게 맛있는 음식 또 먹을 수 없냐, 이렇게 보채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를 본 켈로그 형제가 아예 환자들을 위한 요양식으로 이 시리얼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현대적 형태의 시리얼이 드디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포스트라는 사업가가 이 요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포스트는 요양식으로 나온 시리얼을 맛보고 이거 진짜 맛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켈로그 박사한테 찾아가서 사업화합시다, 이렇게 졸랐어요. 하지만 이 종교에 빠져있던 이 켈로그가 볼 때 돈을 버는 행위, 이거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 단칼에 거절을 했죠. 그랬더니 포스트가 이 요양원을 뛰쳐나와서 갑자기 사업할 생각이 나니까 병이 씻은 듯이 나왔어요. 그래서 1895년에 바로 포스트 시리얼사를 만들고 시리얼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동생 윌이 볼 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우리가 먼저 개발했는데 사업한 저 사람이 먼저 했네? 그래서 형한테 다시 한번 사업하자 그랬는데 형이 끝까지 반대하니까 결국 1906년에 자기 혼자서 바로 켈로그사를 세웠습니다. 자, 근데 이미 10년이 넘게 지났어요. 그러니까 포스트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이미 여러 군소업체들이 난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켈로그가 포스트를 따라잡기는 늦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세계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대공황이 시작되니까 이건 8만 개의 기업이 파산을 하고 5천여 개의 은행이 무너졌어요. 존폐 기로에 서 있던 많은 기업들이 너도나도 위기 경영을 하면서 근로자들을 대량 해고하고 마케팅까지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런데 켈로그는 경제 위기 상황이 오히려 시리얼 판매를 확대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주머니가 가벼워져도 어쨌든 식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리얼을 바로 기회로 본 거죠. 그래서 켈로그는 대공황 때 마케팅 비용을 이전보다 2배로 늘리고 이 자사의 시리얼이 환자들의 요양식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영양 측면에서 우월하다. 그리고 원조다. 이런 점을 마케팅의 포인트로 내세웠습니다. 자, 또 대공황으로 직장을 잃거나 거리로 내몰린 극빈자들에게 이 자사의 시리얼을 무료로 배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상급식소에서 켈로그 시리얼을 맛본 근로자들 일자리가 생기면 나중에 뭘 찾겠습니까? 바로 켈로그사의 시리얼을 먹었겠죠. 더군다나 다른 경쟁회사에서 직원을 대량 해고한 것과 달리 하루 근무 시간을 6시간으로 대폭 줄이고 고용을 유지하는 일자리 나눔을 통해서 착한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이 같은 노력을 통해서 켈로그는 시장에 먼저 진출했던 포스트를 이기고 1위 업체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경기 불황이 시작되면 기존의 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기업에게 유리하고 후발주자 혹은 2인자한테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역전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지레짐작하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리의 선입견과 달리 오히려 극심한 불황 속에서 더 활발한 역전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건 통계로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컨설팅 전문업체 매킨지 유명한 회사죠. 여기서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불황이 시작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의 상위 25% 기업을 조사해 보니까 비금융기업 10개 중에 4개 그리고 금융기업 10개 중에 3개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업으로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거래소 상장사 가운데 매출액이 1,000억 원이 넘는 기업 25% 고성가군 기업 가운데 3분의 2가 새로운 기업으로 교체됐다. 바로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인데요. 자, 이렇게 경제사를 연구해보면 불황이 가혹하고 경제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역전의 드라마는 더욱 극적이고 활발하게 펼쳐졌다. 이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불황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시기지만 동시에 놀라운 변수들, 새로운 변수들을 만들어내는 시기거든요. 이 때문에 새로운 시장의 변화를 먼저 알아채고 그 변화를 이용하면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기존의 시장 지배자라도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역전의 타이밍은 너도 나도 투자에 나서는 호황기가 아니라 남들이 모두 포기했을 때 찾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제가 역전의 명수들, 역사상의 역전의 명수들을 연구해서 모두 7가지 기술을 좀 종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찾아뵙는 박종훈의 경제 시그널에서 그 역전의 7가지 기술을 기회가 될 때마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